야당 정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질 공격하지 말자고 합니다. 누구처럼 하지 말자 그러는데 과연 누가 한 말일까요? 일단 이재명 시장의 페이스북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글쎄요. 이제 공격적이고 아주 과격한 표현이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이재명 시장의 표현 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네. 누군가 우리를 수준 낮은 방식으로 공격하더라도 그 반격조차 품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수준 낮은 방식으로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누군가는 이재명 시장이 볼 때는 이제 가장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폭언하거나 비아냥되면 그건 자해 행위다 할 정도로 비판받을 수 있으니 제발 나를 지지하는 분들이요 조심조심해서 부드럽게 글 좀 써주십시오. 그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재명 시장은 뭐 최근에 올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도 자신의 어떤 팬클럽을 향해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대에 대해서 비방이나 비난은 오히려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성, 이 비판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도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지자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품위를 지키고 뭔가 자신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좀 던지고 싶어 하는데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욱하는 심정에서 이제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욕한 사람을 뿐만 아니라 욕한 사람을 좋아하는 네. 후보자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발언에 신중을 좀 요하는 이런 페이스북을 올린 이유를 보면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후보들이 비방을 했던 후보들이 상당히 지지율을 네. 떨어뜨린 효과가 오히려 나타났거든요. 예컨대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그 네.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계기도 결국 낮은 지지율 때문인데 네. 본인이 사실 지금까지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본인의 모토는 네.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 이제 이런 모토를 내걸고 쭉 선거에 임했었는데 이번 대선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을 때 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냈고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제 이런 효과를 학습 효과로 익히고 이제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린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 이제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서 있지만 또 새로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생리대는 공공재다. 이건 뭐죠? 사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지난해 그 경제력이 없는 어린 여자 친구들이 그 깔창, 운동화 깔창을 생리대로 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 사회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생리대를 수나 전기처럼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 지금도 뭐 생리대 가격 자체가 주요 국가들도 좀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새로운 포인트로 잡았고 이미 성남시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8억 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한 3,500명 가량에게 이 2만 원 정도 해당하는 생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부분은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하나 또 뭐라도 관심도 끌 뿐더러 실질적으로 뭔가 많은 임팩트도 주고 뭐 공감력, 설득력 이런 것도 얻을 만한 부분을 우리 정치계가 아직은 남성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로 복지에 필요한 부분들 가장 가려운 부분인데 차마 못 꺼냈던 어떤 부분들을 잘 찾아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하나씩 이 얘기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대는 공공재다. 그러니 저소득층의 여성 가운데는 월 2만 원쯤 드는 생리대 살 비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없애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반발해서 하태경 의원은 또 거칠게 또 반박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요. 공공재라고 하면 만인이 함께 쓰는 물건이다. 과연 생리대가 만인이 함께 쓰는 그런 물건이냐? 좋다. 네. 그렇다면 이게 만인이 쓰는 공공재라면 생리대를 국가가 생산해서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냐? 네.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을 국가가 생산해서 공기업을 통해서 공급하듯이 네. 그러면 생리대도 국가기관에서 국가 공기업이 만들어서 무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그냥 쿠폰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런 이야기가 포퓰리즘적인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저거 이제 뭐 충분히 저런 비판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휘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공재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공공재란 뭡니까? 뭐 공원 같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공공재라고 얘기하는데 네.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공공재라는 표현보다는 네. 이것은 그러니까 여성이라면 누구나 써야 되는 필수재 아니냐. 네. 이런 필수재를 이 소득의 그 유무에 따라서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는 이런 이 격차를 좀 해소하겠다. 네. 필수재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조금 더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공재라고 하니까 공공의 영역에서 빠져 있는 이제 남성들은 네. 이제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태경 의원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얘기는 그거 같네요.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무상급식 논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이건희 회장의 손녀한테까지 점심을 공짜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 100% 다 주지 말고 상위 30% 빼고 줍시다. 그래야 예산을 다른 데 더 쓸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모두에게 다 줘야 하느냐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만 줘야 되느냐. 그런 논쟁 계속 따르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쟁을 좀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유발한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시장 인터뷰하면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요. 왜 무상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자기 철학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행정력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은 차라리 무상으로 다 주는 게 더 싸게 먹힌다. 네. 예를 들면 누구는 저소득층이니까 줘야 되고 누구는 저소득층이 아니니까 주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행정력을 줄여서 무상으로 주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라면 네. 가리는 비용이 더 그러니까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주는 게 혜택을 고루 주는 게 더 낫다. 이제 이것이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던데 네. 아마 이제 저 생리대 문제도 이 공공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여성이라면 누구나 써야 되는데 네. 이걸 누구는 가리고 누구는 주지 않고 돈 많은 여성은 안 주고 이제 이런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저렇게 공공재라고 치고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논리라면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네. 어릴 때 우유를 모두에게 공급을 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고 또 누구는 유명 브랜드의 축구화를 신고 누구는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지 않게 똑같이 축구화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갱년기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도록 칼슘제를 지원할 필요도 있을 테고요. 임산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이든 노인에게 이빨이나 어떤 활동 보조기구를 줄 필요도 있겠죠. 누구는 전동차 4바퀴 달린 거를 잘 끌고 다닐 수 있고 누구는 지팡이만 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고급 전동차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논쟁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운영에 과연 그게 가장 절실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동영 차장 얘기에 동의하면서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생리대를 실제로 써야 되는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 번도 그걸 이제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만약 이걸 여성 유권자들이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이것을 만약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재명 효과, 그러니까 이재명 생리대 이 공공재 효과가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노림수는 네. 이 생리대를 무상으로 주느냐 마느냐에 대한 어떤 찬반을 가리기보다는 네. 이 이슈를 통해서 본인이 SNS에서 좀 더 회자가 되고 네. 지금 약간 정체되어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그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어떤 집단 지성체 이런 방식의 어떤 선거운동을 지금까지 자주 해왔는데 네. 역시 이번 그 생리대 이슈도 비슷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주에 이 사안 자체를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잡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상당히 많은 가임기 여성, 필요한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수제입니다. 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데 네. 이거를 제대로 못 쓴다, 저야말로 깔창생이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졌다.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야말로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 가치의 가장 바탕에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이템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고 그다음에 왜 하태경 의원이 그럼 남자들 이렇게 쓰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이른바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혀 사회에서 이슈화되지 못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안 다뤄진 게 너무나 잘못됐다라는 반성적 개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이 무상생대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진짜 지금까지도 잘 선택한 네.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잘 찾아내는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저도 양절 변호사님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 패널께 이렇게 많은 토론을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정말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한다는 것, 아마 여성 정치인 아마 이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건 논란이 되고 있고 새로운 논쟁이 시작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굴러갈지 저희도 이 사안만큼은 자세히 지켜보고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